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시청 앞 계단에서는 추방류의 행정명령 시행 보류를 결정한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연내 시행이 결국 무산되면서 추방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 미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공허단체들은 지난 9일 뉴욕 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중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다카와 다파 등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을 계속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자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서류 미비자 부모 등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이 결국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손에 의해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민자 단체들과 카를로스 맨차테 뉴욕 시의회 이민 소위원회 위원장은 연방 대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내려 미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e Fifth Circuit Court decided to uphold the delay in immigration relief in DAPA and DACA expanded. We expected that negative decision and we wanted them to make that decision as soon as possible. 연방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도 기존 이민 정책들이 모두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테러 공포로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테러범의 목적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민들에게 주의는 기울이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8일 밤 IS 동영상 공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뉴욕시에 대한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동영상에 등장한 지역에 대해 경찰이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취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는 기울이되 평소와 같이 할 일을 계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테러리스트 단체들의 목표겠지만 뉴욕시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의 빌 브랜튼 국장도 이번 영상은 뉴욕시가 테러리스트들의 최우선 목표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면서도 뉴욕시는 테러에 대해 그 어떤 도시보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NYPD는 현재 다리와 터널, 철도,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에 배치된 경찰력을 늘리고 시내 곳곳에 테러 진압부대도 대폭 증원했습니다. 한편 IS는 어제 IS 홍보 웹페이지를 통해 100억 건을 폭파시키겠다는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전 직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항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 이어 뉴욕과 뉴저지 주요 3개 공항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지역의 공항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제서비스 노조는 파업에 동참한 6개 공항 2천여 명의 노조원 대부분은 공항과 항공기 청소부라고 밝혔습니다. 델타와 젯블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 항공사들은 하청업체를 선정해 공항 청소 등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라가디아와 JFK 공항 직원들은 고용주인 로마와 얼티메이트 에어크래프트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고 의료 혜택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최근 전 직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욕주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됐고 뉴욕주 정부도 뉴욕시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2018년까지 그 외 지역 공무원은 2021년까지 $15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안드류 코오모 주지사는 인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20억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편리한 곳에 순회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등록 참여를 독려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퀸즈의 우리 아메리카 플로싱점과 뉴저지의 H마트 리치필드 매장에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접수 창구가 상시 운영됩니다. 또한 오는 24일 KCS 플로싱 경로회관, 25일 KCS 코로나 경로회관, 12월 12일 서재필 기념재단 강당, 그리고 12월 17일 뉴저지 한인회관 등에서도 순회 접수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한인교회 등을 방문해 순회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회 접수 시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 경우 여권 또는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여권과 국적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윤여태 시 의원이 저지3 시장직 출마를 선언하고 한인사회에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 최초의 한인 선출직 정치인인 윤여태 시 의원은 어제 오전 6시쯤 브롱스 헌츠포인트 수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 저지시티 시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주지사와 연방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이 거치는 일종의 통로로 통하는 저지시티 시장직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에는 저지시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윤 의원이 첫 출마 선언지로 헌츠포인트를 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시장 출마 가능성을 줄곧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시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점과 미 정치기관으로부터 시장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점 등을 강조하며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30년간 저지시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토박이로 10년 가까이 저지시티 부시장으로 활동하고 지난 2013년에는 한인 유권자가 단 6명인 지역구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통국이 이미 수차례 교량의 개통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공사 업체에게 오는 30일부터 착공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로 업체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49가 교량은 2010년 4월 기존 교량 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부실 판정을 받고 재공사가 불가피해졌지만 시공사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통국은 이미 수차례 교량의 개통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며 교통국으로부터 교량 공사에 대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원은 어제 이른바 난민 저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으로 명명된 이른바 난민저지법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시리아는 물론 이라크 출신의 어떤 난민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난민 수용에 제동을 거는 내용입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 관련 당국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파리 테러를 계기로 난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 유입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이번 법안을 긴급히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민주당도 47명이나 찬성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에 이어 상원도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결사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은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그 수를 넘어서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가 최대로 예상됐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25일부터 29일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사람은 4,6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4,630만 명에서 0.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전체의 90%인 4,190만 명, 항공기를 이용해 떠나는 사람은 361만 4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특히 가스값 하락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7일 기준 전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2달러 14센트로 지난해보다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동차협회는 가스값뿐만 아니라 항공요금 역시 지난해보다 10%가량 저렴해졌다며 고용 상승, 소득 증가 등 경기가 호전되면서 2007년 이후 추수감사절 여행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조기 유학이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8년 새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국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학생은 초등학생 4,455명, 중학생 3,729명, 고등학생 2,723명 등 총 1,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학년도에 12,374명에 비해 약 12%가 줄었습니다. 조기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2006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2015학년도 조기 유학생 수는 2001년 이후 14년 만에 10,000명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00년대 이후 1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조기 유학의 명암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유학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기 유학이 외국 대학 진학이나 국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장점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어 교육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생기면서 조기 유학생이 감소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IRS를 사칭한 각종 세금 보고 사기가 사상 최악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사기 방지 캠페인에 돌입했는데요. 갈수록 그 종류와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한 발 먼저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9만 7천 명이 IRS 사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중 피해자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결국 국세청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오늘부터 사기 방지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IRS 단독이 아닌 연방재무부까지 힘을 보태며 피해 방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We need the taxpayers' help in this. We need your help to protect the data, to make the tax filing system a safer environment, safer for everybody, the IRS, the states, the industry, and most of all, the taxpayers. 특히 사기범들은 발신자 번호를 정부 기관인 것처럼 위장한 데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소셜 번호 끝 4자리 숫자까지 대고 있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이민자의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경찰을 가장한 이메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creasingly, these crimes are being perpetrated by sophisticated, organized crime syndicates. They've been able to gather an almost unimaginable amount of personal data from sources outside the IRS. 일반적으로 IRS는 납세자들에게 공식 우편 또는 납세 통지서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해 전화를 통한 즉석 납부나 납세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발족한 정부 연합 캠페인은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세금 보고 시 이용되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보안 역시 더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모터쇼인 LA 오토쇼가 지난 18일 미디어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브랜드의 신차 50여 대가 공개되는 이번 오토쇼에는 럭셔리에 스마트를 더한 신차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미 4대 오토쇼로 꼽히는 LA 오토쇼가 미디어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컨벤션 센터 사우스홀과 웨스트홀을 가득 메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 이번 행사에는 기존의 럭셔리함은 물론 첨단 테크놀로지로 스마트함을 더한 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LA 오토쇼를 통해 공개된 포드의 뉴 이스케이프는 안전장비와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엔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비와 성능도 높였습니다. Escape has always been the smartest small SUV in the market. We're making it even smarter, right? So we've added adaptive cruise control. We've added lane keeping assist, lane keeping aid. We're also introducing for the first time within Ford our new Sync Connect technology.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 시동을 걸고 문을 여닫을 수도 있고 시동 예약과 차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한편 아우디는 에너지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전기차 e-tron을 공개했습니다. A time when the cost of batteries is falling from a very daunting $1,000 a kilowatt hour in 2007 to nearly 1/10 as much by the next decade. Now is the time to make electric driving more available to mainstream. 아우디가 공개한 A3 e-tron과 e-tron 쿼트로 컨셉카. 30분 안에 80%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200마일까지 달릴 수 있어 기존 전기차의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30여 개 자동차 업체들이 저마다 럭셔리와 스마트함을 강조한 컨셉카를 내놓은 LA 오토쇼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사상 최대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절수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과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저수지 위로 검은 공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쉐이드볼, 다시 말해 그늘공인데 빛을 차단하는 화학물질이 공 표면에 코팅돼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식수원인 저수지가 말라붙자 단 한 방울이라도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LA시는 무려 1억 개나 되는 공을 투입했습니다. By reducing evaporation, these shade balls will conserve 300 million gallons of water each year. 음식점에서는 물 대신 바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에서 바람을 분사해 음식 찌꺼기를 털어낸 뒤 그릇을 살균기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I think that restaurants across the state could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water. I mean, we just have no choice as an industry right now. We have to save water. So this is a pretty easy way to do it, I think.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지만 물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급기야 캘리포니아에선 화장실 물까지 정화시켜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 하수는 정화한 뒤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보다 치밀한 3단계 정화 작업을 거쳐 각종 불순물과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변기에서 사용한 물도 24시간 안에 식수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화 처리된 물은 투명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But it's definitely the best tasting water I've had. 하지만 이웃집의 화장실에서 사용된 물이 내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Just the idea is a little bit disturbing. 그래도 극심한 가뭄에 맞서려면 기분보다는 과학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가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very water molecule on this planet is the same water molecules that have been here for 4.5 billion years.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과학의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프랑스 테러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 테러 동영상을 가장한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볼 경우 소액결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컴퓨터나 휴대폰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바이러스일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연어의 식용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옥수수, 콩 등 GM 식물은 재배 판매돼 왔으나 GM 동물 식용 판매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GM 연어는 아쿠아바운티 테크놀로지가 대서양 연어의 한 종류의 태평양 치누크 연어의 유전자를 주입 2배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클럭 사무실이 내년 3월부터 이동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존 호건 카운티 클럭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팰리세이드 파크와 리오니아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사무실에서는 여권과 사진카드 발급, 공증, 선거 업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럭 사무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를 비롯해 마와 힐스데일 등 6개 타운에서 이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 48세 송영선 씨가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한 골수 기증 캠페인이 내달 3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은 컬럼비아 보건대학원 한인 학생회 회원들이 모이는 연말 행사에서 골수 기증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새생명재단은 또 조만간 맨해튼 한인타운 등지에서도 거리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